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좀 힘듭니다. 어떤 날보다 힘들고 몸도 축 처지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주말간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경우는 다소 이제 이 전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가격이 왜 하락을 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1,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어제 새벽간 한 저녁 정도에 22,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다소 아쉬운 수치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도 1.34% 하락한 1,51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일주일 전 대비 5.4%, 7.5% 하락을 했죠. 참 아쉽습니다. 이제 6의 XRP의 경우도 전날 대비 2.40% 하락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7.36% 하락을 했는데 뭐 비트 이더 대비해서 상승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매틱,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메이저 탑10 안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를 제쳤죠.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5%, 18.3%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숏 포지션이 50.05%, 뭐 이거는 1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 이더리움도 이제 55.5%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를 보게 되면은 XRP는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이 미국 증시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플러스 0.50%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플러스 0.2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61%를 나타내면서 혼조세를 내며 이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1271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역대급의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를 시작으로 혹시나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 있어서 이 증시 위험자산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일봉 헤드앤숄더 패턴이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약 4.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코인베이스 BTC 대 USD 일봉 차트 기준 헤드앤숄더 약세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 아직 패턴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당장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며 이 패턴 완성 시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비트코인이 21,000달러 부근에서 1,000달러 선 부근에서 약반등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18,000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쭉쭉 내려가서 요렇게 쭉 빠질 수가 있다,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리 하락을 해도 15,500달러까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약 27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겸 암호화폐 트레이더 이 제이슨 피지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해 최저점인 15,5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10,000달러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난해 최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올해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한다면 10,000달러 선 하락 시나리오는 완전히 깨지게 된다. 10,000에서 1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적잖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500달러라고 한다면은 지난 11월 발생한 FTX 이후 발생한 최저점의 가격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공포가 도사릴 수가 있겠죠. 사실 15,500달러가 아니더라도 19,000달러 까지만 내려와도 이거 봐라, 역시 그럴 줄 알았다, 1월달 잠깐 상승한 거지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라는 소리 듣기 참 좋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난밤 22,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가격을 보니까 와장창 이제 한 1-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하락을 했을까라고 지금 찾아보니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크라켄 거래소 관련해서 미등록 증권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한 소송까지는 아니죠. 네, 이렇게 좀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조사를 받고 크라켄 측이 소송을 걸진 않았고 그냥 벌금으로 합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크라켄 거래소가 소송을 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SEC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정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에 하나의 소식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제 SEC에서 BUSD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팍소스에게로 이제 SEC가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소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쪼아대는 거죠. 도대체 이거 왜 했냐 이 말입니다. 이제 웰스 노티스를 수령한 기업은 소송 절차 돌입 전 관련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SEC의 팍소스 기소 움직임은 암호화폐 적극 규제에 나선 기관의 최근 스탠스와 동일하다. SEC는 월스 노티스를 통해 팍소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 USD가 미등록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이번 웰스 노티스가 구체적으로 팍소스의 코인 발행을 지적한 건지 아니면 BUSD 상장을 지적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만 바이낸스 측은 BUSD는 팍소스가 발행하고 소유한다,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EC 위원장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유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SEC의 행포들은 계속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SEC의 위원들 중에서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들 중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SEC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기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이제 대다수의 분들의 경우는 위원장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가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아무리 자산 시장에 이제 성질을 띠면서 성장을 하더라도 일단 목적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한 가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을 절대로 본인들이 금지한다고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SEC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미국 정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축소시키고 그 사이에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 영향력, 관할권을 미국 측이 완전하게 본인들이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USD 팍소스 관련하여서는 이전부터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2023년 2월 10일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뉴욕 금융 당국이 이 BUSD 발행사 팍소스를 조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조사 범위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다소 비밀에 붙여졌었는데 이제 지난 2022년 6월경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6월경 뉴욕 금융청,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나 기타 자산의 가치로 패깅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는 이 자산들을 준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침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회사의 운영 자금과 특정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이하게 되면은 회사를 운영할 자산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자산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러한 언급도 하였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 아니네요. 2월 13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암호화폐 기업은 종종 고객 자금을 분리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종종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분야는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 SEC의 추가 집행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언급 또한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제 뉴욕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 조사 중인 이 팍소스에 대한 건이 이 SEC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넘어갔다기보다는 SEC가 좀 뺏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현재 SEC와 CFTC 간의 암호화폐 관할권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SEC가 우위를 잡기 위해 현재 크립토마켓 전반적으로 인지를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SEC의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증권거래위원회다 보니까 이것도 미등록 증권이다, 이것도 미등록 증권이고 저것도 미등록 증권이고 어이고 너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크립토 산업들 전 세계적인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지금 거의 들고 일어나기 직전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EC가 건드린 스테이킹과 관련하여서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참 어찌 보면 치사합니다.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또한 스테이킹에 관한 존재를 수년 전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SEC가 지금 심리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이 돼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상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본인의 발톱, 이빨을 드러낼 때는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이를 보았을 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SEC에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고 SEC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꺼져가기 전에 불꽃이 활 타오르는 이런
양초 같은 이런 느낌처럼 지금 SEC가 조금 본인들의 생각보다 좀 오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자연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다. 이건 법정 증언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역외 미규제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현재 크립토 관련해서 혁신을 너무 죽이는 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미국이 뒤처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에 한 가지 소식이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넥소 관련한 소식인데 넥소가 4월 1일부로 SEC 미등록 이자 상품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4,5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오는 4월 1일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 상품 판매 종료 전까지 사용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SEC는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이자 상품 이제 EIP를 판매했다. 라며 넥소를 기소하였고 당시 넥소는 벌금 4,500만 달러를 납부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넥소 관련해서는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때 넥소 다 중단된 거 아니었냐,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었냐, 갑자기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지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소식을 보게 되면 2022년 12월경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떠나는 넥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뉴욕 버몬트주 잠정 중단.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거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넥소는 미국 금융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18개월 동안 미국 규제 당국과 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에도 회사와 미국 관리들 간에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결정은 18개월 이상 선의의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나온 것. 그러니까 잠정 중단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쉽게는 지금 보시다시피 넥소의 이자 상품 판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스테이킹과 관련하여서 이제 SEC 미국 당국 정부 당국이 왜 이렇게 죽이려는지 현재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없앤다라기보다는 그런 기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성장을 저해시켜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좀 더 늘리려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이 제도권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쉽게 지금 성장을 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더욱더 매집할 거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진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돈으로 가짜 돈 달러로 진짜 돈인 비트코인을 더 매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지난 2023년 1월에 들어오면서 CPI 발표 직후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2월 들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24,200
$2,900라는 전 단기 고점은 마치 신기루처럼 날아갔고 현재는 21,700, 600, 800 이 여기 이 선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혹시나 다시금 2022년의 악몽이 재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우리 투자자들이 거의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월 달에 큰 하락이 있었다라면은 2월 달은 보통 상승이 오는 게 그냥 대부분이었습니다. 달로 쳤을 때 1월 달에 큰 상승이 오면 2월 달엔 좀 다소 조정이 오는 것이 미 증시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월별 수익률을 보았을 때 대부분 그렇게 흘러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미 증시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는데 1월 달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 마감이 되었으면은 그 해는 대부분 한 60%, 70%의 확률로 연초 시작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하는 해가 되었던 확률이 지극히 높았습니다. 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입에 걸면 입걸이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런 희망 위로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때가 상당히 많죠. 이제 앞으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내일이죠. 2월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날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연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히려 좋은 이런 시기이죠. 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말이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암호화폐 시장이 2월달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일단은 내일 한번 CPI 지수 발표 보고 가격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